안녕하세요.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5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재미가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하면 맨날 떨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해봐야 할 텐데 어디 들으려나. 카메라 앞에서만 떨리고 잘 안되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뭐 저희에 대해서 딱 설명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세종시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그 세금에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무소와 다른 점은 좀 노무에 많은 특화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원업, 미용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장을 맡기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언제부터 맡겨야 되는지 이거 많이 걱정하시죠. 이유는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고 돈이 들죠. 이유는 그거 하나겠네요.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맡기는 게 조금 주저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게 될 경우가 많죠. 기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무사무소에다 일을 맡긴다. 근데 무슨 일을? 어떻게? 왜? 왜 맡기는 건데? 내가 하면 안 되나? 됩니다. 됩니다. 되고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맡기시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역시나 이렇게 언제 맡겨야 될까? 언제 맡겨야 될까요? 누가 맡겨야 될까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이상이고 이거 미만이고 타이핑하기 귀찮아가지고 좀 하긴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본인들께서 하시는 업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전화해 보시면 되잖아요. 나 무슨 일 하고 있는데 맡겨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또 의심이 많죠. 직접 알아보지 않은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로 생각하지 않죠. 자, 복식부기랑 관청정보가 무엇이냐? 복식부기, 자변과 대변을 나누어 어쩌고 완전한 정보의 그 기재 어렵죠? 어려워요. 못해 본인도 못해요. 이건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말이 간편이 말이 간편.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생각해 보죠. 일반적인 산업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 기준이에요. 집에 가져가는 거 말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을 넘는 것 같아. 자,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얼마일 것 같아요? 부가세 10%니까 1,200?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나 한 달 집 파는 건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가세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고요. 소득세는 얼마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30% 낸다고 그럼 내가 1억 팔았으면 3천만 원 내야 돼? 내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1억 정도 판매하는 매출을 올리시는 분이 그러면 세무사무소에 맡겼어요. 그럼 얘네한테 주는 수수료 얼마인데? 공짜로 일해? 저희도 물론 무료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영리사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보통 11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의 수준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직원 수는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사람 수죠.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측정되긴 하지만 그럼 11만 원? 좋아. 그럼 부가세는 떼고 생각하자. 그럼 10만 원. 1년이면 120. 잠깐. 12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1억이 넘었다고 맡겨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복식부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의금에 넘어가시면요. 맡기셔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맡기셔야 돼요. 아우, 뭐 어렵죠? 학원. 음식점. 도소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편정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어떨 때 안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120 바뀌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언제 안 할게? 언제 안 하냐? 인건비 없을 때. 나 혼자 할 때.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오시면은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 맞은편에 앉으신 분들이 막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러십니다. 얘네 이상해. 난 내 돈 뺏을 것 같아. 물론 일하면 돈 달라고 하죠. 저희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한 건 청구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일한 거는 반드시 청구합니다.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데 반드시 청구한다고? 이 말이 조금 약간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합니다. 자, 다시 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 넘으면 해야 되고 이거 여기 해당되면 어떡한다? 사람이 인건비가 신고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없냐? 한 명인당 뭐 애매해요. 한 명이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명 하는데 2명 못해? 3명 못해?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직접 해보시죠. 그러면 바로 다음 달에 오세요. 한 달 해봤더니 안 되겠거든.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것 보도록 하죠. 자, 기장사업자, 무기장사업자, 비사업자. 자, 아까 전에는 이 앞에서 여기가 기장이에요. 기장, 장부를 적는다. 무기장, 장부를 안 적는다. 생각하자고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기장을 하는 것, 여기가 기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다음 걸 생각해보죠. 자, 기장사업자, 무기장사업자, 비사업자가 있어요. 자, 기장사업자. 간편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 내용을 간편소득. 여기 간편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보시면요. 간편하지 않아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거나 그럴지 몰라도 이거 보통 분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하실 수 있다면야 뭐 좋지만. 근데 이거 금방 넘어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복식인데 자기조정. 자, 증명서류에 조정재산서를 납세할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정 금액 넘어가잖아요. 외부 조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 여기서는 이제 회계사와 세무사를 말합니다. 조정하여 신고해야 된다. 확인 도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거고. 성실신고?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정말요? 볼까요? 진짜 안 나오네. 성실신고 사업자는 여기서 이제 기준이 또 있습니다. 위에. 성실신고 확인자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막 있고요. 좋은 점은 딱 하나. 남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할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한 달 후인 6월 30일까지 합니다. 그것만 좋은 점이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좋은 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좀 규제사항이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죠. 장부를 써야 돼요. 근데 무기장사업자는 추계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로 가면. 물론 이제 복식 대상자가 추계로 가게 되면은 경비 인정률을 반으로 막 자르고 막 안 좋은 게 좀 있지만 어차피 추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추계는 뭔데? 추계가 뭐죠?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증빙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사무장국에서 그럼 전부 다 매출액 전부 다 이득이야. 이렇게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약간 인정해 줍니다. 약간. 이때 이 추계는 기준율이 둘로 바뀌어요. 일정 금액 미만이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 일정 금액 이상이다. 기준 경비율 이상자. 이상 미만 나오죠. 그런 셈인데 적용하는데 이게 단순 경비율 때는 괜찮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비용 인정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10,000원 팔았어. 그러면 뭐 9,000원쯤 드는 걸로 생각해 줄게. 너 이득 1,000원. 1,000원에 대해서 세금만 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90%였던 경비율이 20% 정도로 확 떨어지면서 너 이제 1,000원 남는 게 아니라 8,000원 남는 게 돼가 돼요. 골 때리는 일이죠. 이게 여기서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 때 안내문을 딱 받게 돼요. 거기 보면 S도 있고 S, S 멋있죠. S가 근데 그 S가 아니에요. S는 이제 손실증권인데 그러니까요. 골대죠. A, B, C, D 쭉 나오는데 이제 D형 때 추계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전에까지는 단순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룰루랄라 가가지고 주로 3.3% 프리랜서들 이상입니다. 신분증 들고 세무서가 주셔가지고 이거 저 신고하러 왔어요. 그럼 환급이네요. 환급이 적어주세요. 환급 아싸 용돈이다 하고 생각하고는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일정 기준 넘어가면서 기준 경비가 바뀌게 되면은 갑자기 몇백만 원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꼭 신고를 맡기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세무대리인한테, 세무사회기사한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비사업자는 이제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은 기장 또는 일괄 필요금비 산입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까지 기장은 누가 맡기는지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왜? 본인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게 뭔지. 물론 이제 무기장, 기장 필요 없는 사람이 기장하면은 좀 좋은 점도 있어요. 기장세 공제 20% 해주기도 하고, 손실난 사람은 손실을 다음에 2월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물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는 돈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오라고 하겠죠. 자료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런 거예요. 전화로 다 그랬어. 거기 땡땡 사무실이죠. 땡땡 세무회계 사무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2억 벌었는데 월급을 2천만 원씩 12달 받아서 2억 4천 받았어요. 세금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사람이 돈을 얼마 썼는지, 그 사람이 부가세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지. 월급 받았으니까 부가세가 없구나. 그 사람이 부양 가족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사기꾼. 응? 나도 궁금해 그거 얘기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무사 회계사인데 숫자에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숫자를 얘기했잖아. 2억 4천만 원. 그럼 너도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데다 제발 좀 맡기지 마세요. 이상한 데다가.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진짜 저희가 이제 돈 다루고 숫자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고 겪어봐요. 물론 제 돈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상한 곳에 맡겼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는 나름 클린하게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제일 싸게 먹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클린하게 일하면 저 국세청의 합잡이 아니에요. 저희 국세청 합잡이 아니에요. 저희 합잡이 아니에요. 저희 세금 내는 돈이 세상에 제일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일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기장은 누가 맡겨야 된다? 내가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복식인지 간편인지. 여기는 학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이런 거. 여기는 음식점업, 기타 등등. 여기는 물건 떼다 파는 거, 도소매업. 여기 금액 보시면 나와요. 해가지고 내가 이 기준이 여기 언저리인데 요 기준 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쓴다 안 쓴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말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돼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제한이 돼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또 중요한 말은 또 문 잠그고 골방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언제나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 저희도 그래요. 다
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가? 어찌되었건 저희 슬로건은 언제나 사장님은 우리가 지킨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꼭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와볼게요. 조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라 혼자 사무실 나와서 이거 찍고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아유. 자, 이상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